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어제 열었던 여러분 함수 문제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저께 H로고 V로고 개념만 설명드리고 오늘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어저께 잠시 했던 게 찾기 참조함수 H로고 V로고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개념만 하고 공식은 아직까지 정리 안 했어요. 특정 행위나 특정 열을 조회한 참조표에서 그러니까 행위나 열을 조회한 함수입니다. V로급은 열 조회 함수인데 여러분 열은 세로거든요. 수직. H로급은 행 조회 함수라서 여러분들 행은 가로입니다. 수평이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밑에 찾기라는 시트로 잠시 가시가지고 이 V로급 제가 데이터 넣어놨지 않습니까? 이 밑에 얘가 표거든요. 현대 여러분들 세로로 데이터 성격이 같습니다. 가로로는 사실 데이터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호봉, 기공급, 상품이니까 행 방향으로는 여러분들 입력 데이터 성격이 다르니까 야는 열로 갔다 이거 열로. 열이 이렇게 세로 라인입니다. 세로. B열, C열, DL이. 그죠? 이때는 브이로그 함수인데 브이로그. 특정 열을 제한하는 거고요. 표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렇게 가로로 데이터 섞기 같은 표가 나오면 반대로 H로그를 써야 돼요. 이 표에 따라서 함수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H로그, V로그 쓰라고 물론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H로그, V로그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쓰시오라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식인데요. 브이로그는 공식이 찾을 값, 이기 줘야 할 값이에요. 그 다음에 참조표 범위는 표가 따로 주어지거든요. 그 범위를 잡을 거고, 열 번호는 참조표에서 특정 열을 줘야 할 열 번호를 그죠? 옵션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찾을 값은 뭘 보고 찾느냐 이거죠. 우리가 표를 잠시 보시면 옆에 이 표는 여러분들 호봉이 1열에 있고 2열부터는 기본급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1열은 사실 조회할 열 번호로는 절대 못 써요. 2열하고 3열부터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럼 1열은 왜 있습니까? 1열은 우리가 찾을 값이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엑셀이 찾아요. 우리가 제일 앞에 찾을 값 주소를 찍거나 함수를 사용해서 찾을 값을 구해서 갈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엑셀이 찾는 소리예요. 찍어준 주소를. 혹은 함수 써서 구했던 값을.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원본표 셀을 탁 찍을 거거든요. 혹은 찾을 값. 그럼 야가 표범위 우리 잡아주면 야는 무조건 2열, 3열은 보질 않습니다. 엑셀이. 무조건 1열에서만 찾습니다. 그래서 내 거 있네 이거죠. 그러면 야가 1열에서 직거래를 찾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표 범위를 잡아줘야지만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표 범위 잡을 때 제목 부분은 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표 범위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 1열부터 3열까지 요 표는 요까지 잡으셔야 되겠죠? 야가 표 범위. 이 표 범위는 고정입니다. 절대 참조인 이유가 여기 소리는 자동 채우기를 쭉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표가 만약에 고정을 안 시키면 두 번째 셀에는 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이렇게. 나도 내려갈래. 그러면 고정을 안 시키니까 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참조표가 이렇게 밀린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밀리다 아주 엉뚱한 데까지 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수식에서 떨어져 있는 범위 있잖아요. 주식 사용식. 즉,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에서 문제가 이겁니다. 자동 채우기만 하면 떨어진 범위를 고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한 개 값밖에 안 받기 때문에 엑셀에서. 이제 밑으로 이제 자동 채우기를 하면 이 떨어져 있는 즉 주식에서 창조시 떨어져 있는 범위나 여러분들 혹은 셀 주소를 찍을 수도 있거든요. 꼭 V로그, H로그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항 공통사항이에요.
그럼 떨어져 있는 범위나 여러분들 셀 주소 같은 경우는 항상 고정입니다. 항상 고정. 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항상 절대 창조로 지정하십니다. 그래서 난 F4키를 한 번만 누르게. 끝입니다. 그래서 고정하는 이유는 이제 간혹 가다가 함수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고정시키고 어떨 때는 고정 안 하고 막 헷갈리는 거죠.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에서는 무조건 떨어져 있는 범위를 참조하거나 주소를 참조할 때는 항상 고정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분호인데요. 우리가 참조표를 잡았어요. 그럼 얘가 1열에 가서 직을 찾겠죠?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기본급을 줘야 합니다. 기본급 몇 번 열이냐면 1열, 2열, 3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번호는, 아니, 열번호는 2열이 있죠. 3열이 아니고. 기본급 2열이 있죠. 열번호 2를 넣으면 엑셀 딱 찾아가지고 요 옆에 가서 네 2열로 가. 이렇게 2열로 가는 거지. 이 값을 인식하죠. 이 값을 조회해서 나누어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 여러분들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열번호는 조회하고 열번호고요. 옵션은 참조표에서 천열 배열이 오름차수라보다는 건 지우고요. 사실 0을 넣는 이유부터 쓰는 거예요. 0 또는 펄스인데 0이 펄스 같거든요. 0을 집어넣는 이유는 혹은 펄스를 넣는 이유는 여러분들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찾을 값을 찍잖아요. 제일 처음에. 찾을 값을 찍었을 때 이 찾을 값이 표로 가서 표로 접근해서 1열에서 찾겠죠? 찾는데 0을 넣어주면 여러분들 정확한 값을 저하고 똑같은 값을 정확히 찾아와요. 정확히 찾는다 소리예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한 옵션이다. 그 무조건 0을 넣어줍니까?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경우는요, 무조건 넣으라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고, 주로 찾을 값 여러분들, 문자 데이터인 경우는 여러분들 무조건 정확한 값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0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시험에서. 그게 어떤 경우냐면 줄을 쫙 꺼가지고. 숫자 데이터를 보시면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근사값을 찾을 때가 있는데 근사값이 뭐냐면 유사값, 더 좀 쉽게 말하면 사이값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그럴 때는 생략도는 true거든요. 근데 숫자 데이터는 오름차순으로 다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니,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개념을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함수에서는 이제 공식도 공식이지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외우기 쉽죠.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형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르곡을 쓰는 0을 넣는 경우, 안 넣는 경우. 학생끼리 있어요. 가, 나, 발합시다. 그에 대한 여러분들 평균, 평균 성적이 있다 친다면 성적이 있다는 성적. 이 성적이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합시다. 가란 학생의 성적이 평균 성적이라면 평균 성적 평균이 뭐 60, 70, 80 딱딱 떨어져 있는 값을 입력하진 않죠. 가는 82점을 받았어. 100점 만점. 야는 79점 받았어. 이 사람은 92점 받았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들어가십시오. 세 개만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만약에 학과 코드라면 여러분들 뭐 A, B, C랄게요. 연습이니까. A, B, C. 그럴 때 결과 1과 결과 1을 나눠서 결과 1은 숫자를 조회할 거예요. 특정표에서. 결과 2는 학과 코드인 문자를 조회하는 형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자.
그럼 지금은 제가 입력했던 게, 저기 뭐지? 하시는데, 요 부분을 잘 보세요. 그 표가 한 개 제가 만들어 볼게요. 표 2를 참조했어요. 표 2가 여러분들, 두 가지 유형을 만들어 볼게. 첫 번째, 우선 학과 코드부터 본다면 A, B, C가 있어. 요거보다는, 요건 학과 코드를 할게. 자, 그리고 그에 대한 학과 코드에 대한 학과명이 있다. 학과명을 표하는 표 2를 한 개 제가 만들었고요. 학과명. A는 여러분들, 뭐, 학과 이름은 뭐 의미는 없습니다. A는 만약에 에이스 학과라 합시다. 에이스. B는 비즈니스 학과는 뺄게요. 이름. C는 여러분들 그냥, C는 그냥 일반 사회 합시다. 일사. 뭐 의미는 크게 없고요. 그냥 저 랜덤으로 친 거고. 이런 표 2가 있고, 표 3을 한 개 또 만들어 볼게요. 표 3은 숫자를 좀 할 건데요. 평균 점수가 만약에 여러분들 90이 있고, 80이 있고, 90이 그에 대한 성적 결과 학점을 A 학점, B 학점, C 학점. 자, 이제 요것을 잘 봐요.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거꾸로 70, 60, 80 이렇게 70, 80, 90 이런 식으로 요거 좀 바꾸겠습니다. C, 주로 B, A 이렇게 할게요. 주로 숫자 데이터는 옆으로 주로 많이 나오고 행 방향으로 좀 밑으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일 숫자는요 표 3을 참조할 거고 결과 2인 문자는 표 2를 참조하는 진답니다. 자 숫자를 먼저 하기 전에 문자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학과 코드 즉 표 2를 사용해서 여기는 학과 코드 학과명을 출력할 거고요. 야는 학점을 여러분들 줘야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부터 한번 제가 해볼게요. 브이로그 이 학과 코드가 찾을까? 왜냐하면 이 표에서 야를 갖고 가야지 야를 줘야 할 수 있거든요. 야가 있어야지. 그러면 1년을 보고 찾을 값을 힌트를 받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찾을 값 금방 표 범위는 제목행 빼고 표 범위는 데이터 범위를 다 잡아줍니다. 여기서 1년에 가서 엑셀이 A를 찾을 거예요. 입력했다. 이 찾을 값을 찾는 거죠. 야, 우리는 여러분들 보정인 이유가 우리 여기서 자동 채우기 해야 돼요. 그럼 얘가 보정 안 시키면 얘가 밀리잖아. 보정. 그럼 얘가 내 거 있네. A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거 명령이 되는 거죠. 열번호 넣어주세요. 그럼 1열, 약 2열이거든요. 2를 넣어주면 같은 행에 있는 2열로 가는 거죠. 엑셀이. 야를 갖고 오는 거야. 에이스. 그러면 열번호니 그 있지 말고 열로 이동하시고 영역을 다 넣으면 마지막 옵션인데 만약에 야가 대충 갖고 오는 거 말고 정확히 A를 찾아서 거기인 학과를 갖고 오는 명령 옵션이 0이거든요. 0 또는 펄스입니다. 콤마 찍으면 펄스가 있고 true가 나오잖아요. 유사일치가 true, 생략 또는 true고요. 0 넣거나 펄스 넣으면 정확 일치한 값을 찾아서 옆에 값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문자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는 겁니다. 사이 값이 없어요. 그래서 0을 넣어주는 겁니다. 혹은 펄스 똑같습니다. 그럼 x이 정확하게 a를 찾아가지고 딱 a에서 그리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여러분들 에이스, 비즈니스, 일반 사이게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잘 봐야 돼요. 숫자. 숫자는 여러분들 70, 80, 90이라는 점수가 만약 0을 넣는다면 못 찾아요. 왜? 0을 넣었을 경우는 82를 엑셀이 1년에 가서 찾겠죠. 요 안에 여러분들 딱 80이라는 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0을 넣어버리면, 80이 세 개 중에 없네. 에러가 탁 되어버리죠. 그러면 뭐 넣어야 됩니까? 생략 또는 true인데 true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생략도 true가 맞습니다. 사이값을 찾을 때 씁니다. 그게 보통 대체적으로 숫자 데이터는 요 나오는 요 정렬 순서가 오름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숫자는. 요 60, 70, 80 이런 식으로. 근데 밑으로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82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요 셀은 70부터 여러분들 80 전, 79까지 인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좀 빨간색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주소는 80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80부터 89. 소수점으로 생각하면 89.9까지죠. 야는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90부터 그 위.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그럼 82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사이 여기 있잖아요. 생략하면 요 사이 값을 인식한다죠, 엑셀이. 그러면 B가 나와야지, 맞죠? 야는 B가 나와야 돼요. 79는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거죠. C가 나와야 돼요. 92는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A가 나와야 되죠. 그럼 제가 한번 해보면, 는, 브이로그. 자, 브이로그를 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평균 성적 요거거든요. 1년에 있는 요 내용이 원본에 있으면 82는 콤마 표범위 잡을 겁니다. 요거 범위 F4 고정이고요. 여기서 가서 니 거 찾아라 이거 조금 엑셀이 쫙 찾겠죠. 이거 애매모호한데 내 게 없는데 하면서 고민하겠죠. 일단은 여기 표범위고요. 그다음 이거는 엑셀이 내가 해결해 줄게. 콤마 사용자는 옵션을 넣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입니다. 두 번째 열 데이터를 줘야 할 거고 그 대신 여기에 모르고 제가 콤마 0을 넣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하나 뜹니다. 왜? 못 찾으니까. 음. 그래서 여기에 0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사이값을 찾겠죠. B가 나오죠. 왜 B냐? 요 사이값 인식은 그래서 여러분들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이렇게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이렇게 설명했더만은 이제 딴 수강생분이 있으면 그러지 말고 에러 뜨면 0을 빼면 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에러 뜨면 0을 빼면 되고 에러 안 뜨면 0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회사 가서 여러분들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어, 회사에서 물어봤을 때 왜 0을 왜 넣습니까? 그러니까 에러 안 났어요.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알고 해야 되죠. 그죠? 왜? 사이값을 찾는 경우는 숫자 데이터인 경우밖에 없죠. 거의 0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0을 안 넣어요. 그 위에 그냥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 숫자라도 0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찾을 때는 0을 넣어주시면 안 된다. 그런 것까지는 알고 하셔야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브이로그인데요. 우리 실습 한번 해볼까요? 한 개 하고 또 H로그만 해봅시다. 자, 기본급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기본급은 여러분들 일단 호봉을 알아야지만 기본급을 줘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표가 세로로 돼 있다 보니까 브이로그를 써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D4셀에 가서 는 브이로그 VL만 쳐도 브이로그로 나옵니다. 더블 클릭. 찾을 값 호봉이죠. C4가 찾을 값. 영어상에서 뭐라 나오냐면 룩업 밸류가 나오잖아요. 룩업 밸류. 야는 줘야 할 값이죠. 찾을 값. 두 번째 콤마 찍고 여러분들 테이블 어레이가 뭐냐면요. 테이블 배열인데 표 배열, 표 범위입니다. 배열을. 콤마 찍고 표 범위 삼아라 이거죠. 표 범위는 여러분들 밑에 노란색 범위 이거를 다 잡아줍니다. 그냥 보증 F4 키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기본급은 몇 년에 있냐면 1년, 무조건 1년이거든요. 1, 2년에 있죠. 줘야 할
데이터가 있는 열 번호는 2, 열 번호 폰만 찍고 2. 옵션 값은 여러분들 오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숫자죠? 호복은 사이 값이 있을 리는 없지만은 시험에서 여러분들 뭐 호복은 1, 3, 5를 넣을 이유가 없죠. 그죠? 정확히 일치한 값을 찾기 위해서는 생략하도 되고 요 데이터 넣어줘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1, 2, 3의 정확한 숫자를 찾기 때문에 0을 넣어주나 제가 안 넣어주나 보세요. 갈로 당첨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0을 안 넣거든요. 0을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똑같을 겁니다. 자동차. 그 이유가 여기 있는 숫자는 사일값의 의미의 숫자는 아니거든요. 정확히 150, 250, 350을 정확히 찾는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때는 0을 넣든 안 넣든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0을 넣으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0을 안 넣으면 틀린 겁니까? 다 맞습니다. 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참조로 이러면 안 돼요. 호봉이 거꾸로 350, 250, 150으로 돼 있잖아요. 오름차순이 아니죠. 그죠? 이럴 때는 보세요. 에라. 뭐 넣었을 때, 옵션 값을 안 넣었을 때. 여러분, 옵션 값 생략했을 때, 옵션 값을 생략하면 사이 값을 찾는데 요 순서가 오름일 때만 가능해요. 그러면 내림일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0을 넣어줘. 콤마 0을 넣어야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는 거고 에러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차이점 아셔야 돼요. 숫자인 경우인데 숫자가 오름일 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0을 넣든 안 넣든 똑같습니다. 요 데이터. 그런 차이점 아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 0을 넣고 땡기면 똑같은 값이 나오죠. 안 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 자체가.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식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식 넣었던 게 요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틀리면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일단은 여러분 H로는 반대함수입니다. 여러분들 행조의 함수입니다. 행조의 함수. 찾을 값은 참조표에서 이제 첫 행배를 보고 찾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무조건 주소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함수식을 사용해서 찾을 값을 구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또는 기출풀이 할때 할 거고요. 똑같이 참조표 범위고요. 야는 항상 절대 참조. 근데 행번호는 여러분 조회하고 행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똑같습니다. 옵션은 여러분들 찾을 값의 문자 데이터인 것 같은 경우는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 0을 넣어주면 되고요. 여러분들 숫자 데이터인 경우는 뭐 오름차순일 경우 생략 또는 트루인데요. 근사값을 찾을 거는 유사값, 사이값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꼭 0을 넣어주면 안 돼요. 이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표가 옆에 거 가볼까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표 보면 잡을 때 이것을 잡을 거예요. 야가 행 방향으로 같으니까 H로 곱셔야 되거든요. 행조의 함수. 또 일행을 보면 호흡을 알고 있으면 2행과 3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기본급 한번 구해볼까요? 는. 자, H로 보입니다. HL. 더블 클릭. 그리고 호봉이 찾을까? 콤마. 표 범위는 노란색 범위를 잡아주면 되고요. F4키 한번 보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행번호는 기본급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1행, 약 2행이거든요. 행번호 1을 넣어줍니다. 옵션 값은 여러분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약 오름차순이니까 생략을 하도 되겠죠. 오름이 아니면 생략하면 안 됩니다. 넣어나 안 넣어나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밑으로 자동차. 그럼 시공을 해봅니다. 0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호봉은 사이값이 있을 이유가 없죠. 평균은 조심하셔야 돼요. 평균은.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H6곱, V6곱에 대한 개념 정리 문제를 한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좀 더 풀어볼 거거든요. 이제 내려와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풀어볼게. 문제 1번. 단가표를 보고
분명에 따른 마진율을 구하시오. 여러분들 밑에 볼까요? 이때 Vlookup, HLOOKUP 중 알맞은 함수를 했죠? 표를 봐야 됩니다. 표를. 표 구조가 보세요. 세로로 갔죠? 세로로. 그럼 1년에 분명히 문자 데이터 아닙니까? 문자 데이터 생활 필요 없이 그냥 0을 넣어주면 돼요. 사익값을 구할 리가 없거든요. 정확히 일정값 찾기 위해서 0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진율을 줘야 할 때는 표 범위는 이렇게 잡았거든요. 표 자체가 여러분들 이렇게 세로로 갔잖아요. 그래서 브이로그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진율은 세 번째 있죠. 열번호 3. 옵션 값은 0을 넣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써볼까요? 넣어하시고 브이로그 그 다음에 찾을 값 여러분 찍을 때 품명을 찍어야 되죠. 원본에서 찾아야 이거죠. 범인명. 야는 콤마. 야에 대한 마진율을 줘야 할 겁니다. 콤마 찍고 또 범위는 노란색 범위 잡고 고정입니다. 그리고 열번호는 3이죠. 옵션 값은 0을 넣어주면 됩니다. 발로 닦고요. 38% 나오죠. 밑으로 들어오죠. 들어가면 그대로 넣어주면 끝이죠. 식으로 내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잘 됐는지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요. 한 문제 더 풀어볼까? 내려와서 여러분들, 계산식 들어갑니다. 문제 3번 볼까요? 판매 금액은 여러분들 판매량 곱하기 단가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판매량은 주소를 찍으면 되고요. 주로 계산식과 같이 쓰거든요. 시험에서는. 그럼 여러분들 이럴 때는 순차적으로 요거부터 찍고 단가는 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 단가를 너무 이 생각에 이쪽으로만 쏠려버리면 이것은 브이로그를 써야 되겠다고 하고 깜빡해서 판매량은 안 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대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럼 단가는 여러분들 표 자체가 세로로 갔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쓰면 되고요. 물론 당연히 여기에 문자 데이터니까 0을 넣어주면 돼요. 일치한값을 찾기 위한 거죠. 문자는 다 0을 넣으면 됩니다. 사이값을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일단 판매량 주소 찍고 곱하기. 그 다음에 브이로그업을 쓰면 되죠. 왜 브이로그업인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표가 세로로 갔기 때문에. 그럼 브이로그업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이게 품명이거든요. 이 품명이 여러분들 원본이 야합니다. 찾을값이 야합니다. 냉장고. 야에 대한 단가를 줘야 하기 위해서는 콤마 찍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표로 가야 되죠. 표 범위 잡을 때 여러분들 가려졌어요. 그럴 때는 340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이거 잡으려면 이 가려졌죠. 이런 경우는 밑에서 이렇게 거꾸로 올리면 되죠. 딱 필드명 빼고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E56부터 F59까지거든요. F4키 한번 고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왜 고정이냐? 자동차이기 때문에 한번 찍고 우리 단가는 1열, 2열에 있습니다. 열번호 2열에 있는 데이터를 줘야 하기 위해서는 줘야 할 열번호는 입니다. 옵션 값은 문자는 0을 넣어주고 일정 값을 찾아야 됩니다. 정확히. 그리고 갈로 닫고 14,250원 밑으로 자동 치우 하면 14,000은 8,400원 이렇게 나오면 적용. 자, 그래서 식으로 내봅니다. 보시고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시면 되겠죠.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추주를 할 건데 추주 함수가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사실은 이 숫자 자리에 다른 함수를 테스트하기 좋아요. 음. 그래서 이 한 개만 쓰고 끝나는 함수라면 잘 안 될 낀데 이 자리에 다른 함수도 싹 집어넣어가면서 종합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함수가 괜찮아요. 어떤 함수냐면 그래서 이 숫자를 뭐 우리가 입력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이 숫자 자리에 함수가 들어갈 거고
숫자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제 가지고 괄호 열고 어떤 결과가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값을 갖고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요거 입력하실 때 값1, 값이 값3 넣을 때 무조건 순서대로 넣어줘야 됩니다. 1값에 해당되는 거 넣어주고 2값, 3값.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1이면 월이 나오죠. 만약 2가 나왔다면 두 번째 값을 골라서 갖고 오고 추적을 고르는 뜻 아닙니까? 3이 나오면 세 번째 값을 갖고 오는 거죠. 이게 추제예요. 그럼 추제에서 여러분 숫자에 뭐가 들어가냐 시험에서. 자, 결과적으로 숫자를 추출할 수 있는 함수, 텍스트 함수, 레프트, 라이트, 미드. 이 세 함수는요, 항상 공식의 끝에 뭐가 있어요? 그냥 특징이 있어요. 이 함수 세 가지는, 마지막 세 가지는, 우리가 이 함수 공식에서, 이 세 가지 함수 공식에서, 마지막 부분이 숫자입니까? 그죠? 뭐 왼쪽 길 숫자만큼, 오른쪽 숫자만큼, 시작 위치로부터 숫자만큼, 숫자 부분에는 항상 1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왜 1만 들어가요? 1만. 그럼 2, 3은 안 들어갑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 야를 만약에 요걸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레프트로 하면 10, 뭐 여러 가지 2, 3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이 두 개를 추출하면 10이잖아요. 열 번째 값이 치해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 그때부터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럼 한 개 하면 첫 번째 해당되는 값. 그죠? 야가 밑에 또 다른 뭐 데이터가 있다 보면 3, 뭐 이렇게 여러 랜덤으로 있다 이렇게. 그럼 야는 3이 나올 거잖아요. 세 번째 해당하는 값. 그래서 항상 1만 들어갑니다. 숫자 부분에는 1만 사용한다. 이거. 보면 그래.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순위함수도 숫자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개수, 카운트, 카운트 if. 요일 번호 보안 함수도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함수들이 시험에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제 문제가 한 개 넣어놨는데, 두 개 넣어놨는데, 밑에 choose라고 있습니다. choose. 옆에 있죠? 자, 우선 한 가지 여러분들 위에 거 조금 바꿀까요? 이제는 2000년 밀레니엄 태어난 분들 위해서 어, 박지연이라는 사람을 우리 육고 말고 야를 공이라 합시다. 공. 그 다음에 한상호를 03이라 할까? 73 말고 03이라 할까? 그럼 박지연은 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4로 2를 4로 바꾸고요. 한상호는 1을 3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02년, 03년생은 여자는 4고 남자는 3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여덟 번째에서 한 자리가 1 또는 3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본인 바뀐 거고 1 또는 3이면 문제를 좀 약간 바꾸겠습니다. 3이면 남자. 그래서 2 또는 4면 4이면 여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이제 맞춰야 되죠. 한 자리가 1 또는 3이면 남자, 2 또는 4이면 여자. 그러면 1값은 남자, 2값은 여자, 3값은 남자, 4값은 여자이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choose가 먼저입니다. 는 choose, ch 묻혀 나옵니다. choose 더블 클릭. 그럼 여기에 숫자 자리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뭘 함수? mid. 리드 함수의 공식은 셀 주소 콤마 시작 위치 남녀 구분 시작 위치는 8번째입니다. 8번째 한 자리 적혀 있죠. 그럼 8, 1을 넣으면 되는데 리드 쓰고 발로 열고 주민등록 번호 주시고 8, 1, 8번째 상기 발로 바꿉니다. 그럼 여기에서 1이 나올 수가 있고 2, 3, 4 셀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러면 1이 나왔다면 콤마 찍고 가빌은 남자. 2가 나왔으면 콤마 가빌은 여자. 값만 쳐주면 돼요. 콤마 순서대로 3이면 남자. 콤마 4면 여자죠. 이거 뭐냐면 1값, 2값, 3값, 4값이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약 1이 나오면 약을 갖고 올고 2가 나오면 약을 갖고 오고 알아서 갖고 옵니다. 값만 잘 넣어주면 돼요. 엔터 치볼까요? 남자 나왔습니다. 밑으로 자동차. 그러면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이 나오면 자, 이렇게. 식으로는 요겁니다. 보시고 알겠습니까? 그럼 식은 요거니까 요 식은 제가 밑에 더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요 식이 요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자 그리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 추주의 개념 한 가지는 맞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한 문제 더 있거든요. 코드의 첫 글자가 1이면 가전, 2면 식품, 3이면 기타. 첫 글자니까 레프트가 나올 수밖에 없고, 보시면 또 한 개만 추출해야 돼요. 우리 추즈 할 때도, 미드 할 때도 보세요. 항상 1이잖아. 그죠? 레프트도 1밖에 안 돼. 왜냐면 2 하면 안 되니까. 13번째 것값을 입력해야 돼. 그래서 항상 1입니다. 한번 보면, 면하시가지고 추즈를 해볼까? 그 다음 여러분들 인덱스 넘버는 있는데 여기 생인번호라는 뜻인데 번호를 넣어라 이거죠. 그런데 밸류 이런 값이 이렇게 넣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자리에 레프트 함수가 들어갑니다. 발로 열고. 그러면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개만 추출할 거거든요. 1, 발로 닫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 1값이면 가정, 2면 식품, 3이면 기타니까 콤만 찍고 값을 순서대로만 넣어주면 돼. 이게 또 기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값은 식품. 하면 뭐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기타. 물론 생각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문제도 다 출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엔터 한번 쳐볼까요? 가전, 뭐라고. 밑으로 자동차. 그러면 가전, 기타, 식품. 여기 보시면 왜 야가 1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값1, 값2, 값3 순서대로 문자 외워줘. 자, 이 정도면 뭐, 요 자리에 들어가는 함수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해만 합니다. 추적 공식도 잘하는 공식은. 자, 그리고 이제 남은 함수가 인덱스 함수하고 여러분들 매치가 있는데, 룩업은 안 나오니까 놔두는 거예요. 인덱스 매치를 또 알 필요성이 있거든요. 나왔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뭐 그게 중요 함수까지는 아니고요. 1급에서는 참 중요 함수에 들어가는데, 2급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인덱스 함수 어떤 함수냐면 범위 콤마 행번호 콤마 이런 번호거든요. 야는 무슨 말이냐면 범위에서 행과 열의 교차값을 구하는 거예요. 교차값. 그럼 교차값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잠시 보여드리면 제가 랜덤으로 요 안에 이제 100을 넣었어요. 랜덤 아니고 똑같은 값을 넣었어요. 요 상태에서 만약에 가를 내가 넣었어요. 가를 추출하고 싶어요. 근데 가가 여러분들 이 범위에서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냐면 1행, 2행, 3행이 있거든요. 그 다음 1열, 2열이 있습니다. 그럼 3행, 2열 위치가 교차값 아닙니까? 그 값을 구하는 함수가 인덱스입니다. 그러면 공식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번 넣어보면 면에서 인덱스를 그럼 IM 한쪽 인덱스 나오지 않습니까? 인덱스. 그 다음에 범위는 이 범위 안에서 가는 세 번째에 있고 두 번째에 있거든요. 그러면 3의 2열 위치에 있죠. 3 콤마이죠. 그러면 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고 인덱스 배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요 자리에는 이제 딴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과 이는 상수값을 넣는 건 아니고 딴 함수 가지고 변수로 처리할 수 있는 값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요 범위 잡을 때 왼쪽에 있는 이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두 범위를 굳이 안 잡아도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구할값이 있는 열이 한 열만 잡으면 구할값이 있는 열, 이 한 열만 잡으면 되잖아. 그 무조건 1열이고. 행번호에 따라서 교차되는 값이 달리 나오겠죠. 이 행번호가 1행, 2행, 3, 4행 따라서 값이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행번호 요 자리에 함수가 들어가요. 딴 함수가. 이 매치가 들어가요. 지금은 이제 공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도 되지만은 굳이 다 잡아도 되지만 부활값이 있는 열 한 열만 잡는다.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요 마지막 이 열 번호는 무조건 1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항상 1열이죠. 한 열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요 행번호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3,1을 할 건데요. 그래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인덱스 매치 나올 때 시험 문제에서 부활값이 있는 열 한 열만 잡으면 물론 다 잡아도 관계없고 다 잡으면 약 2열이 됩니다. 이거는 1열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덱스 할 때는 범위를 지정할 때 부활값이 있는 범위가 한 열만 지정했을 경우 열 번호는 1이 되죠. 근데 생략도 가능해요. 이 하나 안 넣으면 엑셀 1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요 자리에 다른 함수가 들어가는데 그 함수가 바로 매치입니다. 매치 함수를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매치는 뭔 함수냐면 검사값, 검사 범위 옵션이거든요. 야는 검사 범위에서 이 검사값이 어디 있는지 상대 위치값으로 가는 위치값. 상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검사 범위 방향에 따라서 행의 위치가 될 수 있고 열의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랜덤으로 뭐 10, 50, 뭐 70, 여기는 30 이런 식으로 볼게요. 그럼 숫자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다른 배열로 좀 바꾸면요.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러면 이걸 좀 땡겨놓고 그러면 50을 내가 50의 위치를 찾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서 한번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같은 숫자는 아닙니다. 달리 할까요? 그럼 50은 이 검사 범위 제가 이렇게 잡아요. 밑으로. 그럼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이 검사 범위 방향이 밑으로 잡았을 때는 행방향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있겠죠. 이가 나올 건데 이 이의 의미는 행의 위치가. 왜? 밑으로 잡았어. 자, 그럼 한번 써보면요. 제가 거기 나오느냐. 면에서 매치를 써볼까요? 매치. 자, 검사값 50은, 이 50은, 검사범 여기서 어디 있니?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이 2라는 것은 행의 위치값입니다. 옵션 값은 0을 넣어줘. 0은 H가 불료급처럼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겠어. 칼로 닫고 엔터 치면 나는 2에 있대. 두 번째 있대. 근데 두 번째 의미는 행의 위치값이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50을 찾는 건 아니고 검사범위 방향을 제가 이렇게 잡아뒀대요. 옆으로. 그럴 때 여기 하니까 70의 위치값을 잡죠. 그러면 검사 범위를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그러면 70은 1열, 2열, 3열이 있거든요. 이게 열이니까. 그러면 검사 범위 방향, 열 방향은 오른쪽 방향을 열 방향이고 아래 방향을 행 방향이라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면 매치를 해볼게요. 매치. 자, 70이라는 검사값은 콤마 검사 범위에서 어디 있냐 이거죠. 그리고 정확히 일정한 값을 찾기 위해서 영어를 발라놨고요. 이건 세 번째 있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3은 열의 위치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식에서 이런 겁니다.
이 검사 범위 방향에 따라서 아래 방향, 행 방향은 행 위치값이고요. 오른쪽 방향, 열 방향은 열 위치값. 옵션 값은 영어로는 이건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0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1이 5 마이너스 1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1급에서 중요해요. 2급에서는 이렇게 구분돼서 안 나오지만 그래도 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함수 설명하는 감사가 있죠. 그죠? 그래도 알려는 줘야 돼. 나오든 안 나오든 있기 때문에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전제 조건이 검사 범위가 숫자 데이터 범위인 경우. 이게 이제 유사값이나 사이값을 찾기 위한 옵션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Hgrup과 Vgrup은 생략하면 찾지만은 야는 생략하는 게 아니고 1,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있거든요. 1은 검사 범위가 오름차순일 때 사이값을 찾을 수가 있고요. 숫자 데이터인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1은 검사 범위가 내림일 때. 종렬이 안 돼 있을 때는 사이값 못 찾거든요. 근데 0을 다 넣어주면 돼요, 숫자라고. 근데 오름이나 내림일 때는 달라집니다. 그거 그래서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그러면 만약 오름으로 돼 있을 때 뭐 평균을 합시다 그러면 요 배치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좀 짧게 해볼게요. 70, 80, 90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름차순 아닙니까? 그럼 오름차순일 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죠. 만약에 요 사이에 여러분들 우리가 72를 찾겠다 이거죠. 72. 그럼 72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오름일 때 놓고 내림일 때는 거꾸로 제가 적어볼까요? 90, 80, 70. 그러면 숫자 데이터 범위가 양 오름이고 양 내림이죠. 그러면 이 사이가 의미는 70부터 79까지죠. 양 80부터 89입니다. 양 90 이상입니다. 오름일 때. 인식하는 범위가. 그런데 내림일 때는 90이 최대값이에요. 90부터 80 전까지 80이거든요. 90 이상이 아니에요. 야가 맥스, 제일 위의 값. 야는 시작값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80은 80부터 70 전까지 71. 야, 70 이상이에요. 70 이하. 그러면 제가 똑같은 경우지만 71을 똑같이 비교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얘가 오름차순일 때 72는 여러분 어디 있냐면 당연히 요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첫 번째 1이 나와야 되고 야는 72가 어디 있냐면 요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70 이하예요. 밑으로 가요. 야는 당연히 2가 나오고 야는 1이 나오고 야는 2가 나와야지 맞거든요. 그럴 때 해보면은 매치 그리고 72 검사값은 콤마 검사범위 오름입니다. 오름일 때는 여러분들 콤마 찍고 1이 들어갑니다. 오름일 때 발로 바꿔 치면 1이 나오죠. 에이 만실다 1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넣어보겠습니다. 인식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함수가 가진 성질입니다. 예, 이 성질은 여러분들 옵션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래 가면 못 찾는다 소리죠. 그래서 오름일 땐 1을 넣어줘야지만 찾는 사이. 반대로 내림일 때는 야는 마이너스를 내줘야지 요 사이값, 요 값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면에서 매치요. 매치. 그럼 똑같은 경우인데 72는 점사고 요소 어디 있느냐? 엄마, 여러분, 야가 내림이니까 마이너스 1이 넣는 게 옵션까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1급에서만 나옵니다. 2급은 다 랜덤하게 숫자가 들어가 있고, 그어서 어떤 특정 값을 정확히 일정 값 찾기 때문에 주로 다 0이 들어요. 근데 1급은 좀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히 야를 알고 있느냐고 테스트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그런 개념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컬럼하고 컬럼스, 로우와 로우스는 필기이거든요.
일단은 컬럼은 여러분들 엑셀의 컬럼은 열번호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주소를 찍으면 이 셀 주소에는 열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인수가 없이 열고 닫고 해버리면 에러 뜨는 건 아니고요. 현재 셀 포인트가 있는 위치, 그 주소의 위치, 그 열번호. 그러면 한번 또 잠시 보여드리면 제가 랜덤으로 연에서 컬럼을 했어요. 그냥 주소를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I29를 찍었는데 I열은 A는 무조건 1이거든요. 엑셀에서. 그러면 I는 무슨 열이냐? 몇 번째 열이냐? 아홉 번째 열. A, B, C, D 이렇게 세려보면. 그러면 요 주소에 대한 I열에 대한 열 번호가 나온 거고 제가 인수를 없이 넣으면 발로 닫고 하면 현재 셀 포인트에 찍었던 이 주소 위치가 J30입니까? 그럼 요 J열에 대한 열 번호 인수 아무것도 안 넣으면 에러 뜨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흔히 10이겠죠. 그죠? J는 열 번째.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여러분들 컬럼 인수 없는 쓰는 거고 인수 없이 쓰는 거고 컬럼스 S가 들어가면 열 개수입니다. 열 개수. 범위 잡았던 그 안에 열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면에서 컬럼스에서 범위를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잡았어요. 그러면 요 범위 잡았던 열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죠? 거기 개수가 나오는 것이 뭐 열 번호가 나오진 않습니다. 되게 열이 몇 개 잡혔다? 세 개가 잡혔으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럼 S. 자, 여기까지가 컬럼에 관련된 세 가지. 그러면 질 수 없죠. 로우가 등장. 로우는 반대로 행번. 그러면 주소 찍으면 꽤 행번호가 나오고요. 이것도 인수 없이 쓸 수 있는데 하는 현재 셀 포인트는 행번호. 그러면 이 또 차이점 잠시 보면요. 컬럼을 했어요. 로우를 했습니다. 가로 열고 주소를 찍으면 이게 찍었던 주소 행번호가 36행이거든요. 36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수 없이 제가 열고 닫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셀 포인트 위치는 J38이거든요. 이 행번호가 38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도 로스가 있거든요. 얘는 똑같이 행 개수, 얼마 따라 행이 몇 개 잡혔는지. 자, 해보면요. 자, 로스라 해요, 로스. S 넣고, 제가 가로 열고, 범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여덟 개 잡힌 거예요. 그럼 8이 나오겠죠. 행의 개수. 여기에 잡혔던 요소까지 행 개수를 세리더라 했죠. S가 들어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찾기 참조한 블로그는 뭐 그냥 패스하고 게 없습니다. 해봤고요. 근데 마지막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하면 함수 정리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러분들 깔끔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특징이 그냥 꼭 전체 범위를 다 잡을 건데 필드명이 꼭 필요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보이지고요. 그러니까 함수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제목행인 필드명을 꼭 잡아야 돼요. 전체 범위죠, 여기. 그래서 결점의 공식 다 똑같습니다. 프린트 보시면 뒷싸움은 합계고요. 조건 만족할 때 조건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하는 거고 디에버리지는 평균, 디카운트는 개수, 디카운타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셀의 개수 구할 때 카운터 차이처럼 디카운트는 문자하고 빈 셀은 안 sel립니다. 근데 디카운타 A가 들어가면 빈 셀 빼고는 다 sel립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고 Dmax는 최대, Dmin은 최소입니다. Dget은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딱 한 가지 값인 단일 값을 구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프린트를 적어놨지만은 제가 전체 범위 구열 조건 범위 적어놨잖아요. 그냥 구열이 구필입니다. 뭐하고 는 필드. 열 이런 순서가 필드명이죠. 그러면 전체 범위는
표 전체 범위를 다 잡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엑셀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정합니다. 이게 전체 범위를 잡아라. 그 말이고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두 번째 구열은 구필인데, 다음 구필입니다. 구하고자 열 이름 또 필드명이거든요. 그럼 필드명을 넣을 수도 있고, 주소 찍을 수도 있고, 혹은 열번호를 살려서 번호는 관계없습니다. 구필이고요. 마지막 조건 범위는 시험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조건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시험에 요즘은 출제되거든요. 그러면 예제 문제는 뭐 연결돼 있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 범위 나오는 게 시험에서 조건을 입력하는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는 바로 필드명하고 그 밑에 데이터 연결됩니다. 그러면 근데 조건 입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 입력법은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고 필터와 같습니다. 조건 입력법과 동일합니다. 그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같은 행의 조건 입력하면요,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 조건 입력 시는 당연히 동시만 됩니다. 동시만. 지금 다른 행의 조건을 입력할 때는 OR과 한 가지만 더해도 추출적 구합니다. 똑같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이거. 그래서 같이 붙어 있는 경우는 잡아주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조건을 입력한 경우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고 필터가 같다는 거. 조건 입력할 때 이와 같다는 거. 그러면 시험에서는 조건을 어떤 범위에 입력하고 사용하시오.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입력되는 경우가 잘 안 나오는데 그때 조건이 입력된 범위를 제시하거든요. 그걸 범위를 잡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조건이 있는가요? 뭐뭐인 다 조건. 뭐 부서가 기획부인 야죠. 그다음에 구열은 부필이죠. 뭐뭐의 합계가 나오거든요. 뭐뭐의 평균, 뭐뭐의 최대값. 그럴 때 물음표 자리가 부필, 야를 구하는 거예요. 월급이 합계면 월급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를 찍어줘. 필드면. 혹은 열번을 이렇게 쓰려고 돼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돈을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럼 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그냥 필드명 찍는 게 편하거든요. 뭐 이런 필드명을 탁 찍는 게 더 낫잖아요. 뭐 하나, 둘, 셋 있는 거보다는. 그래서 필드명 넣어도 되고 번호 넣어도 되고. 그 옆에 끝에 데이터베이스라는 시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1번부터 한번 공식에 따라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개발부인. 오, 나왔네요. 딱 끊어버리고요. 이 조건. 그러면 조건을 따로 입력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소속 부서 개발부. 야가 조건. 그리고 뭘 구하냐면 가장 큰 점수, 최대값인데 전공 점수가 가장 큰.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는 겁니까? 전공 점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겠다 그 말이죠. 그 대신 개발부인 것만 찾아가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82, 92, 80, 47도 있고요. 그럼 개발도 최대값은 92가 나오면 맞겠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Dmax를 쓰가 있죠? 그럼 넣어하시고 Dmax, Dname 만져 Dmax 나오죠? 더블 클릭.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죠? 전체 범위고요. 필드는 조건, 필드명이고요. 나는 크리테리아 조건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전체 범위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표를 다 잡아주면 돼요. 금방 뭘 구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전공이 가장 큰 점수죠. 부피는 전공. 그리고 열번으로 따지면 1열, 2열, 3열에 있죠. 열번호 3 넣어도 되고 3위편함 3 넣어도 되고 주소 찍어도 되고 부피.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큰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개발부인 점수 중에서 최대값이니까 콤마 찍고 조건 범위는 이 두 개를 적어줍니다. 발로 닫고 92점이 나옵니다. 여기 식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잘 됐다면, 밑에 문제 2번도 풀어볼까요? 한국상 경마, 이 조건인데요. 한국상은 출생지가 한국에 대한 뭐의 학교를 갈 거냐면 여러분들 우승횟수의 학교입니다. 우승횟수의 학교를 구하시오. 학교란 말이 빠져있죠, 그죠? 그게 학교입니다. 뒷성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요번에는 조건 범위 이렇게 요거 두 개를 한번 잡아볼까요? 따로 이렇게 해라고 쳤다면 그러면 넌에서 뒷성 D S 먼저 뒷성 나오죠? 더블 클릭. 전체 범위는 항상 다 잡으십니다. 표를 다 잡고 전체 범위 콤마 뭘 구하는 거냐면 우승 횟수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럼 우승 횟수를 구하시오. 우승 횟수 부열 찍고요. 콤마 조건 범위는 따로 저 위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뭘 잡아서 한번 써볼까요? 야, 두 개.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하면 24가 나옵니다. 한국인 것만 찾아서 여러분들 구해봤더만 이렇게 23가 나옵니다. 웃음의 찾기를 구해봤더만 24개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두 번째 형태고요. 세 번째는 두 가지 쓰는 거 같아요. 두 개 쓰는 거. 내려와 나무상 풀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기출에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좀 쉬운 문제였죠. 문제일 뿐인데. 직급의 대리, 지원의 기본급에 대한 최대값을 알 거예요. Dmax 최대니까. 그러면 기본급의 최대, 기본급이 꼽힐. 그죠? 조건은 직급의 대리. 그리고 최소값도 구할 거예요.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빼래죠. 차는 빼개라. 그러면 Dmax 빼기 D민이거든요. 그럼 한번 써보면 조건 범위는 직급이 대리인 것은 여러분들 요게 그대로 잡아주세요. 두 개를. 그러면 천천히 해볼 테니까 또 잘 따라하면 되겠죠? 0에서 Dmax, D 힘만쳐 나오죠? 그리고 전체 범위는 여러분들 표를 다 잡아주면 됩니다. 그 범위가 여러분들 B91부터 E98 콤마 우리 최대는 최대인데 기본급의 최대값이죠. 기본급이 9열, 9필 찍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콤마 직급의 대리가 붙어 있죠. 지금은 두 개를 잡아줘야 되죠. 그러면 D맥스에서 지금 말방식이 오죠. 전체 범위, 9필, 조건 범위. 순서만 기본. 근데 시험에서 여러분들 요 순서를 바꿔서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이 제일 끝입니다. 그리고 끝난 건 아니에요. 빼기 D민. D민 할 때 요걸 복사해가지고요. 똑같거든요. 빼기가 갖다 붙이고. 맥스만, D맥스만 D민으로 고치는 거예요. 15만 원 차이가 나지. 자, 여기 식인데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부터는요. 함수 문제를 함수 문제가 아니고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상시 기출 문제 01에는요. 교재 보시면 2-4페이지. 그리고 우리 파일 열 때 열게 하셔가지고 찾아보기. 원래 거는 닫아버리고요. 로컬 스케줄실로 가시면 2025 커말 2급 들어가서 여기에 상시 기출 문제 폴더 있죠. 야를 더블 클릭. 그리고 상시 기출 문제 1을 여십니다. 1에. 우리 이제 기출 문제 풀 건데 이렇게 우선 우리가 이제 필기가 걸린 상태에서 실기를 이제 공부하고 가실 때
실기 시험에서 일단은 총 문제는 크게 보면 이제 문제 1번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트를 잠시 볼까요? 시트가 몇 개 만들어 있냐면 기본 작업 빼기 1 입력 작업이고요. 기본 작업 빼기 2는 셀 서식 관련 설정 작업. 기본 작업 빼기 3은 기능 한 문제 5점짜리. 그다음 계산 작업 함수 문제고요. 분석 작업 1은 분석 기능 첫 번째. 분석 작업 2는 두 번째. 매크로 작업, 차트 작업. 시트가 기본에 몇 개 들어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들어가 있죠. 여덟 개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일 처음에 기본 작업 빼기 시트 작업에 들어가는데 기본 작업 배점이 20점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기본 작업 빼기 1이거든요. 빼기 1 시트의 작업은 이거는 여러분 입력 작업이에요. 입력 작업. 5점짜리입니다. 이것은 시험에서 제일 마지막에 갔어요. 다 오는 시간 남으면. 오히려 입력 작업 그래도 잠시 보시면 요소 조심해야 될 것은 책 보시면요. 조심할 거 없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따로 입력할 때 좀 어렵게 입력되는 데이터는 없어요. 그죠? 그대로 치우면 됩니다. 근데 입력한다고 시간 다 보내지 말고 그거는 마지막에 5점을 안 받아도 되니까 절실히 할 때는 또 필요하거든요. 일단 요거는 제일 마지막.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본 작업 빼기 20도부터 하시면 돼요. 그건 셀 서식 관련 설정, 셀 서식 관련. 자, 요거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0등은 기능 문제가 한개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기능 문제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나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주로 많이 나왔던 것은 조건부 서식, 고급 필터, 뭐 한글로 좀 나왔을 거예요. 고급 필터. 그 다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에 텍스트 나오는 거. 여기서 랜덤으로 이제 스페이스 나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5점짜리는 10점이고, 한 5점입니다. 그러면 2와 3을 작업하실 때는 시간 배분은 여러분들 10분. 10분 아니 10분이 많다. 7분. 7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두 번째 풀 때는 여러분들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산 작업 갖다가는 시간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작업은 항상 마지막에 한다는 거. 그리고 막바로 시험 나가셔가지고 문제 3번이 분석 작업을 하세요. 분석 작업은 배점이 큽니다. 여러분들 배점이 두 문제가 나오지만 20점이죠. 두 문항 나오지만은 배점 10점씩 20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분석 기능이 나올 거고요. 7가지 기능 문제.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문제 4번 기타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20점인데 메이커로 10점, 차트 10점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메이커로 작업시켜 가셔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건데 물론 메이커로 작업 들어갈 거예요. 작업시켜서 메이커로 작업시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트 작업.
쉽게 가셔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요까지 싹 다 하잖아요. 그럼 시간 되면은 25분 안에 끝냅니다. 이게 최장 시간이에요. 최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 넘어가 버리면 함수 푸는데 좀 지장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제 2번이죠. 계산 작업인 함수 작업. 이렇게 시간 배분을 먼저 좀 해놓고 공부하시면 돼요. 나중에 됐으면. 야는 40점 됐죠. 어, 5문제 나오지만 한 문제당 100점, 5점. 8, 5, 40. 여기 여러분들 8점씩이죠. 함수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은 다 어렵게 보이지만 쉬운 함수 문제부터 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함수는 최소한 시간은 15분 안에 나야 돼요. 한 문제당 3점씩.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제일 처음에 못할 할 거냐면 기본 작업. 내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상시 기출이죠. 1회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작업 빼기 20표. 설명할 거는 좀 적어드리고요. 좀 쉬운 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상식이출 1회 여러분 문제 그 1번에 기본 작업이 시트로 가볼까요? 기본 작업 빼기 시트. 제일 쉬운 파트지만은 범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 보시면 A1부터 지원을 잡고 자, 선택 영역 가운데 요것은 셀 수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클릭해서 셀 수식하도 되지만은 컨트롤 1번 눌리면 좀 빠르거든요. 컨트롤 1번 눌리면 모든 서식에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맞춤 탭에 가면 가로 보시면 일반 돼 있죠? 얘를 선택 영역의 가운데입니다. 얘는 병합을 하지 않고 가운데로 정렬하는 거거든요. 범위 안에서. 그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갈 거예요. 이렇게 확인 누르면요. 딱 가운데로 왔죠. 얘는 병합된 건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 글자가 가운데로 간 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는 A1 입력돼 있거든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커서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 있는 줄 알고 더블 클릭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좀 틀립니다. 범위 안에서 이 글자가 가운데로 있죠.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범위 계속 잡아주시고요. A1부터 G1. 자, 그 다음에 셀 스타일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스타일 그룹에 여러분들 셀 스타일이 조금 약간 나와 있을 거예요. 스타일들이. 여기 밑에 보면 자세히 버튼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거 누르면 되지만. 넣어서 제목 이를 넣어야 죠 스타일. 제목 이가 여기 있는. 클릭하시면 제목이 스타일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면 잘 된가요? 그 다음에 A 1의 높이를 27로 해랬죠? 행높이 1 숫자 1에서 오른쪽 버튼 행높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돼 있는 것이 27 엔터 치는 겁니다. 그럼 행높이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1번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2번은 범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건데요. C4부터 C9를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10부터 C11, C13까지 하면 되죠. 자, 병합호 가운데 맞춤은 여기 보면 맞춤 그룹에 여기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야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범위 잡았던 영역이 병합되면서 가운데로 왔죠. 미래와 서울입니다. 여기까지가 반만 끝났고요. 그 다음에 A3부터 G3인 제목행이죠. 범위 잡근. 셀 스타일 또 나오죠. 황금색, 강조색 살로라 돼 있죠. 그럼 스타일, 셀 스타일 리시해가지고
강조색 4조. 4는 요 색깔이네. 요거 눌리면 되겠습니다. 강조색 4를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잘 됩니다. 요까지가 2번이 끝냈습니다. 3번은 한자 바꿀 건데요. C3셀에 보시면 구분이 있죠. 한자 바꿀 때는 야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편집 상태로 들어가서 요 안에 범위 드래그를 합니다. 블럭을 잡고 한자 키 누릅니다. 한자 키. 그럼 한자 창이 뜨죠? 여기서 한자, 구분 한자는 여러분들 위치적으로는 뭐 처음 보여 맞습니다. 그리고 한자만 바꿀 거거든요. 익명 단자로 되어 있다면 변화 눌리면 한자 바뀌었어. 그리고 엔터 치면 끝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3번이 끝났고 4번은 2, 4부터 23을 잡고요. 범위를 잘 잡아야 돼요. 2, 4부터 23. 요 뒤에 요일이라는 글자를 붙이려 했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뭐 요것은 기본 작업 위에 여러분들 4번 문항인데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를 설정하는 거예요. 형식 가서 나중에 문자 대신하는 기호는 골뱅이입니다. 골뱅이 뒤에 여러분들 요일을 붙이려 했죠. 쌍따 붙이고 요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일이 글자 뒤에 다 붙습니다. 골뱅이 기호 왜 안 하시고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식 기호에서 문자를 대신하는 경우는 문자 골뱅이라는 것만 하시죠. 골뱅이. 자, 그러면 범위 잡았으면 셀 서식창을 띄워주시고요. 표시 형식 탭에 가서 사용자 지정 갑니다. 형식이 지표용 숫자거든요. 얘는 여러분들 지워버리고 골뱅이 넣어줄거예요. 골뱅이. 뒤에는 쌍따를 치고 요일. 쌍따를 안 쳐도 뭐 넣어주니까 관계는 없는데 원래 치는 게 없어요. 확인 눌리면 요일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골뱅이 뒤에 요일.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여러분들 4번 문항 같은 형식 기호를 좀 외워놓으셔야 되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은 늘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테두리에 있는 것은. 그러면 A3부터 어디까지 G13까지 잡고요. 테두리는 여러분들 글꼴 그룹에 이게 테두리 아이콘이죠. 옆에 작은 화살표 누르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고요.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바깥쪽 테두리 넣어라. 그럼 다시 눌려가지고 밑에 붉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 들어갔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10점을 받으시고. 이 작업은 사실 5분 안에 끝내면 되는데 5분 안에 끝냅니다. 지금도 제가 설명하면서 5분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범위만 조심하라. 지오스는 여러분들 항상 범위 지정을 잘하자.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식 정의하는 기호 잘하는 것이. 자, 여기까지가 기본 작업이었고요. 기본 작업 3시트로 한번 가볼까요? 시트가 바뀝니다. 자, 3시트를 클릭하시고, 자, 밑에 여러분 기본 작업 빼기 3시트가 있죠? 자, 이것은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텍스트 나누기라고 적혀 있잖아요. 텍스트. 자, 요 나누기는 여러분들 데이터 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나누고자 할 때 일단 항상 범위가 제시되거든요. 문제에서 제시하는 범위부터 지정 후 작업을 수행하시죠. 그러면 범위는 A3부터 A11을 잡고 그 다음에 텍 나누기는 여러분들 구분 기호가 있습니다. 구분 기호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죠. 확인해야 되죠. 자,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돼 있죠. 그럼 들어가 볼까요? 범위를 잡았으면 데이터 탭에 가서
자, 여기에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요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텍스트 나누기가 있어요. 여기에 보이시죠? 텍스트 나누기. 자, 창이 뜰 건데 마법사가 뜹니다. 1단계. 구분교로 분리된 거 맞거든요. 옵션 맞고. 그 다음에 다음. 구분교는 탭이 아니고 탭 체크 이제. 쉼표로 구분돼. 쉼표 체크하면 안 하죠. 그 다음에 안과 꼴 열은 없죠. 다음 눌리면 일반 즉 서식을 제한 단계에서 안과 꼴 열이 있다면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뭐 지금 문제 보니까 안과 꼴 건 없네. 맞지?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죠. 이런 오줌 정도 수. 그래서 메뉴만 아시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여기까지가 문제 1번을 끝났습니다. 15절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잘 하셔야 돼요. 55점이 나와줘야지 합격이거든요. 그 다음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능이 틀리면 함수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거든요. 문제 3번은 분석 작업인데요. 순서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계산 작업은 마지막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3번 볼까요? 자, 분석 작업 빼기 1시표로 가서 작업을 할 건데 2-5페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번에는 분석 작업 1시표로 자, 밑에 보시면 분석 작업 1시트가 있죠. 자, 문제 볼까요? 정렬 기능이 나왔어요. 정렬. 그럼 정렬 기능을 해라. 이거죠? 자, 정렬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 보니까 부분 필드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정렬할 데이터, 정렬할 데이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름달고 내림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해라고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정렬해요. 이게 1차 정렬이고, 그다음에 동일한 구분일 경우 판매이익이죠. 판매이익은 2차 정렬이에요. 판매이익은 글꼴색이네요. 글꼴색 여러분 이 색상을 위에 표시. 그럼 여러분들 정렬을 두 가지 해야 돼요. 1번은 부분, 2번은 판매이익. 요 순서로 가야 되겠어요. 정렬도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다 데이터 탭에 있어요. 메뉴는 아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실 때 표안에 두고 하면 됩니다. 표안에 두고. 위에 보시면 데이터 탭에 가서 여기에 보면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이 있죠. 그게 정렬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 정렬 창이 뜨는데 참조로 요 제목행은 얘는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들어가냐면 얘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죠. 얘 꼭 체크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렬 기준에 부분이라는 필드를 선택하고 셀 값으로 정렬한 건 맞는데 오름 내림이 아니고 늘려가지고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등록하고 쭉 추가하고 정렬할 겁니다. 늘려보시면 여러분 사용자 지정 목록 창이 뜨죠. 여기서 정렬하고자 하는 순서 치야 되거든요. 노트북 엔터. 그 다음에 TV 오타나면 안 됩니다. 대문자 TV죠.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쳤으면 컴퓨터 치고 난 뒤에 추가 버튼 누르면요. 추가가 됩니다. 근데 추가가 안 되고 저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면 이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예요. 시험장 그럴 리가 없죠. 등록, 추가 눌리면 야가 인식이 탁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혹시 저처럼 가면 변화가 없으면 밑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거 선택해주고 일단은. 그리고 확인. 요 순서로 정렬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또 있어요. 한 개 더 있거든요. 기준 추가.
두 번째는 판매 이익을 선택하고 자, 셀 값이 아니고 글꼴 색깔이죠. 선택하고요. R집 색상은 눌리면 이 색상이 요 문제형 색상 빨간 색깔이거든요. 올리면 색상 코드가 나옵니다. 번호가. 맞죠? 그 위에 표시할 거 맞습니다. 그럼 색깔 글꼴색 먼저 선택하고 위에 표시 확인 눌리면 자 여기 결과죠. 그러면 지금 노트북, TV, 컴퓨터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야 되고요. 같은 노트북일 때 보면 색깔이 빨간 색깔이 먼저 올라왔다 이거죠. 이러면 10점. 10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되는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갑니다. 문제를 잘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인데 우리 반만큼은 저희 반만큼은 힘들더라도 답안은 안 보는 방향으로. 왜? 답안 보면 어쩔 수 없지만은 시험을 안 치겠다는 소리거든요. 음. 자, 앞에 보시고 시나리오는 뭘 해야 됩니까? 뭐부터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들 변수 셀과 결과 셀 주소를 파악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정의를 시키거든요. 이름 정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름 상자에 가서 입력 후 엔터 치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 셀과 결과 셀의 힌트는 자 이제 펜을 드시고 여러분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답안은 집에서 열심히 보시고 집에서 놀지 말고 답안 보는 거고요. 학원에서는 답안 보지 말기. 학원은 수업을 듣는 장소, 답안 보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펜을 딱 들고요. 일반과 골드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까지 슬래시. 그러면 변수 셀주 힌트는 이겁니다. 그죠? 뭐뭐가 돼 있고, 뭐뭐가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이니까 변수죠. 이 물음표가 뭐냐면, 일반과 골드 밑에 변수 셀 두 개죠. 결과세 주소는 뭘 보고 확인하느냐? 문제 보면 뭐뭐의 변동 신호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문제 보면요. H10이 결과세 한 개죠. 그러면 H10에 가서 여러분들 결과셀이라고 간단하게 적어놓으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름 정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 정의는 그 책 보면 B2, B12셀에 가볼까요? 못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따라 보니까. 복습을 좀 해주면 돼요. 한번 배웠다고 뭐, 기억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분석 작업 이시트 가셔가지고요. 자, 정해볼까요? B12셀에 갖다 놓고, 여기 치면 안 되고, 이름 상자는 요거, 여기 이름 상자는 주소가 나온 부분, B12. 한번 클릭. 자, 우리 보세요. 여기. 이제 알았죠? 요 한번 클릭. 그리고 치세요. 일반, 엔터. 이 이름 정의한 방 그 다음에 B13셀에 셀 포인트를 두고 이름 상자 가서 여기에 가서 한번 클릭. 블럭 잡히면 볼드라고 적혀 있잖아요. 볼드. 자,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H10에 가서 판매이익 합계라고 이름 정해야 되죠. H10에 가서 판매이익 합계 이름 상자에 클릭. 판매이익
합계라고 오타나면 돼요. 판매 이익 합계 엔터. 자, 그러면 이름 정의는 이름 상자 가서 그대로 치고 반드시 엔터를 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 정의를 만약에 실패했다, 오타가 났다, 안 그러면 엉뚱한 됐다, 키우는 방법. 이름 잘못했는데 그대로 놔두면 이 점수는 세상에 10점이 몇 점 된다? 0점 되는 수. 함수 두 개를 더 맞추는 부담감이 이제 생겨버리죠. 그래서 분석 기능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함수 두 문제를 더 맞춰야 돼요.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함수보다 니하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왜? 선입견에, 엑셀은 함수야. 그거는 학습이 잘못된 거죠. 엑셀은 분석입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함수입니다. 분석 두 개 놓치면 20점이 감점되거든요. 함수 40점 아닙니까? 20점을 커버하려면 8점이니까 8, 3, 세상에. 세 문제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죠?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만약 이름 을 잘못했다 지우는 방법. 소식 탭에 가서. 이름 관리소에 갑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판매익 합계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는 방법. 판매익 합계가 잘못됐다 치고 삭제 눌리면 진짜 지우겠느냐?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확인. 지워졌죠? 그리고 닫기 눌리면 다시 요가면 주소로 바뀌어 있죠. 그럼 다시 한번 클릭해서 오타가 났다고 생각한다면 판매익 합계라고 치면 돼요. 아니, 제가 또 당했어. 진짜 이렇게 쳐버렸어. 그죠? 그럼 맨날 치워야 되는 겁니까? 편집하는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방법. 두 손은 맞는데 오타가 나버렸어요. 저처럼. 그러면 굳이 지우는 것밖에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생각하면요. 여기에 잘못된 오타가 났다면 편집도 있거든요. 그럼 요거만 오타가 났으니까 요 개자를 안개자로 치고 확인 누르면 편집이 된 거거든요. 확인 누르면, 닫기 누르면 끝이에요. 편집도 할 수 있고, 그죠? 삭제도 할 수 있는 건 다 어디 있다? 이런 관리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어, 했던 대로 뭐 편집하고 싶으면 편집하고, 지우고 싶으면 지우면 됩니다. 일단 이놈정이 세 가지 있다면 이제 기능 들어갑니다. 자, 시나리오는 데이터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그룹이 있다는 걸 아시죠? 예측.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여기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그게 시나리오 관리죠. 그리고 시나리오는 두 개를 만들 거거든요. 그럼 1 보시면 시나리오 이름은 인상. 그러면 추가 버튼 누르가지고요. 이름을 인상이라고 치면 돼요. 인상. 우리 변경세를 미리 파악했지 않습니까? 이 주소니까 지하보. 자, 뭐 잡아냈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옆에 이 두 개가 변수를 있었죠? 그러면 블록 잡고 들어가면 원래 끝이 하시거든요. 그럼 지우고 잡든지. B12부터 B13이 맞는지 보시고요. 잘 했다면 확인 눌리면 두 개를 요구하죠. 요때 중요한 것은 요 자리에 이름 정의된 글자가 있어야 돼요. 주소가 나오면 잘못된 거거든. 그럼 취소하고 이름 전에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잘 됐다면 일반에는 책 보면 15%죠. 15%. 퍼센트를 넣기 싫으면 0.15 하도 되고 두 번째는 골드에는 몇 퍼센트? 20%. 20%. 그리고 한 개 더 만들 게 있거든요. 추가 버튼 클릭. 자, 넘겨볼까요? 요즘 넘기면 다음 페이지거든요. 시나리오 2. 자, 이름은 이나입니다. 그럼 이나라고 하시고요. 변경세는 손댈 거 없어요. 맞으니까. 그리고 확인 눌리고요.
두 번째 일반 변수값은 10%, 골드는 15%라고 치면 되죠. 15%. 더 이상 추가할 거 없어요. 이 끝이라. 그럼 이제 또 추가할 이유가 없잖아요. 확인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만들어졌어.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치다 보니까 내가 못하겠다가 변수값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편집. 편집 눌리면 인상 이름이 잘못됐다. 요거 못하다 바꾸고 변경셀 잘못했다. 요거 바꾸고 입력값이 잘못됐다. 확인 눌려가지고 요소 바꾸면 돼요. 확인 눌리면 수정된 거예요. 이렇게 편집 눌려서 변경은 돼요. 잘 됐다면 두 개 다 요약 버튼 클릭. 그리고 요때 요약 보고서 만들 때 결과를 요구하거든요. HTML 맞죠? 확인 누르면 현재 시트 앞에 만들어집니다. 그 문제 끝까지 봐야 돼요. 네 번째,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120트 바로 앞에. 시험에서 간혹 바로 뭐 오른쪽에, 뭐 뒤에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는 결과 그림을 제시하지 않거든요. 시험에서. 뭘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야 됩니다. 이름 정의 못하고 없는지, 지하 이름 못하고 없는지, 변수값 입력이 잘못된 게 없는지 세 군데를 파악해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매크로는 빈셀에 두고시 할 겁니다. 그리고 작업 내용을 보면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1월, 2월, 3월의 평균이니까 평균 구할 때 뭐 에버리지 써도 되지만은 얘를 이렇게 다 잡고 여러분들 연습해 볼까요? D4부터 G10 잡고 수식 탭에 가면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 안에 자동합계 옆에 작은 화살표 합계 구한다면 눌리면 되는데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거 눌려가지고 평균 그럼 나오죠. 그리고 빈셀을 클릭. 이 작업 내용이에요. 지금 전 에버리지 쓰고 싶은데요. 써도 돼요. 그거 좀 늦죠. 그거 땡겨야 돼. 자기 마음이죠. 근데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 방에 다 보여야 되거든요. 땡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잡고 요거 눌려가지고 평균을 이기면 빠르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셀을 두고 빈셀을 아무 데나 두고 자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메이크로 기록. 자 메이크로 이름은 뭘로 할 거냐면 책에 평균이라고 돼 있죠. 평균. 그리고 엔터. 그럼 평균 또 되면서 창이 닫히죠. 평균 이제 구해볼까요? 아까 연습했던 거 D4부터 G10 잡고 여러분들 평균 구하기 위해서는 수식 탭에 가서 자동화계 배 작은 화살표 늘리셔가지고 평균 올립니다. 오, 나왔어요. 그리고 불러 게시하시고요. 마지막 기록 중지하러 갑시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기록 중지. 자, 매크로 만들었지만은 단축 그려서 실행이 돼야지 점수를 주거든요. I3에 그릴 건데 I3에 가볼까요? 여기 두고 단추는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컨트롤 그룹에 삽입 눌려가지고요. 양식 컨트롤 처음기 단추예요. 자, 클릭하시고 자, I3 왼쪽 상단 모서리에 더하기를 외쳐. Alt키 누른 상태에서 어디까지 드래그냐면 J4까지 드래그. Alt키 누른 이유가 눈금슬에 정확하게 자석처럼 붙어요. 그래서 떡떡떡 붙잖아. 그때 눌리고 하는 거고요. 마우스 먼저 놓고 Alt키 마지막에 놓고. 그러면 단추는 이 지정창이 뜨거든요. 우리 만들었던 평균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이 안에 글자 바꿔야 되거든요. 그 안에 한번 클릭해서 단추를 지우고 이름은 평균이라고 입력하고 아무 바깥에 클릭. 그럼 확인해 봐야겠죠? 평균 부분만 구했던 부분만 지우 딜리트 빈셀에 두고 눌리면 나와줘. 여기까지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